사기쳐. 이제 많이 들어오나. 안 와. 안녕하세요. 오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들 미용재료 교육학원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전국에서 다 오셨어요. 그죠?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부터 4주간 교육을 받는데 아마 펌의 달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4주간 교육 받을 때 이근태 고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꿀소스를 쭉쭉 뽑아서 렉처화 시키는 게 우리 학습 목표. 그렇죠? 그래서 펌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다. 그런 교육이 될 거라고 4주가 지나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조금 부족하다면 다음 기수에 보충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근태 고수님 너무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 그래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특허가 모발열 수분에 관련된 특허가 16개가 있고요. 책을 5권을 집필을 하셨어요. 아마 책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원장님들에게 좋은 글을 올려주고 그걸 매일같이 필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잘 하시면 정말로 최고의 달인이 되실 겁니다. 우리 이근태 고수님 4주간 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항상 인사할 때 보면 그 목사님 시키면 잘하지. 그죠? 그 안수 짓다나 바꾸고 만들라나 모르고 좀.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창원에서 오시고 그런데 오늘은 제일 멀리 이제 강릉에서 오셨네요. 강릉에서 오시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이쪽이 또 문경에서 오시고 또 이제 저쪽 연천에서 오시고 우리 천안에서 오시는 분 아직 도착을 안 하셨고. 네네. 네. 자, 4주 동안 이 진짜 얼마나 절실하면 문 닫고 이렇게 쉬는 날 이렇게 오세요. 그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파마가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모발이 무지무지 많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바뀌는 속도가 내가 무엇을 어떤 기술을 취득하는 속도보다 모발이 바뀌는 속도가 더 빨라요. 요즘에. 아마도 지금 있다가 한 2년만 일을 딱 놓다가 2년 후에 다시 돌아오면 지금 하던 이게 아무것도 안 통할 겁니다. 이 파마가 힘든 이유는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일반 펌 한 60년 정도, 제 나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시작을 한 게 그때 일반 펌 시술했던 그 방법 그대로를 지금도 시술하고 있어요. 한 개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모발이 바뀐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꾸 이런 누구 탓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염색을 하네, 에어랩 때문에 그랬네, 헤나 때문에 그랬네, 칼라션 별로 걸 갖다 다 집어넣어요. 아니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 가지고 안 되면 새로운 모발에 맞는 파마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다 인정합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던 그 방법을 내려놓는다라는 건 쉽지 않죠. 근데 그걸 빨리 누가 먼저 내려놓고 이 바뀐 모발에 맞는 파마 방법을 누가 빨리 체득하고 그걸 누가 빨리 또 광고를 하는지에 따라서 승패는 결정이 돼요. 요즘 우리 후배들 보세요. 이 원장님들은 제가 월 매출 물어보면 얼굴부터 빨개져요. 근데 30대 중반 밑에 20대 후반 디자이너들한테 월 매출 얼마 그러면 저는 1200은 매달 가는데요 1500을 못 주겠어요. 실제 그게 무엇이 고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200까지는 최고 개인 매출 쳐도 거기에서 1500 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1500이 월 매출이 쪽 이상 가는 사람은요 볼 것 없어요. 그건 연봉 1억짜리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픈할 필요 없어요. 오픈하면 더 벌 것 같죠? 매출은 더 높죠. 하지만 목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창원에서도 거기도 이제 한 직원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연봉 1억 이상 가져가는 그 선생님이 계신데 없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훨씬 더 나으니까.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한 고객한테 2만 원에서 3만 원 전체 고객한테 평균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것만 찾아라. 기술의 문제는 없다. 내 이제 상담 능력하고 파마 쪽에서 염색 쪽에서 2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 더 다 올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연봉 한 1억 한 2, 3천이 되는 건 아주 우스워요. 저는 저 같은 귀신도 없을 거예요. 어떤 미용실에 들어가서 쑥 하고 둘러보면 그 집 매출이 얼마인지 다 알아요. 크든 적든 그냥 거의 근사치 맞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원장님들한테는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라면 모발이 바뀌는 속도, 그걸 우리가 따라잡지 못했고, 그리고 요즘 고객들은요 파마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명확해. 그 상담 능력이 조금 부족할 뿐이에요. 내가 할 일을 정확하게 고객 입장에서 찾아야 되는데, 제가 항상 교육 끝나는 마지막에 해야 하는 말들이 그거예요. 고객을 제대로 무시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먼저가 해드리면 되죠. 그건 고객을 제대로 무시하는 거고요. 내가 돈을 더 벌고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뭉개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점원이 달라는 대로 뭐 속옷이 됐든 양말이 됐든 뭐 모자가 됐든 뭘 권해주는 대로 살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딱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는 이런 미용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신체를 만지는 일이에요. 이 불결한 물질 아닙니다. 실제 우리 원장님 처음에 20년 전에 만났을 때 저 숱이 많아가지고요 수쳐달라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모자가 없으면 제 스스로 이게 자신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제 친구들 다 이제 거의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빠진 머리가 더 많은 친구들이 많이, 거기에 비하면 아직은 괜찮은데 스스로 이 머리카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자신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파마 원하는 대로 나왔을 때 그 고객님 나갈 때 인상을 좀 한번 보세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젊은 층일수록 자기 표현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카락 절대로 불결한 물질이 아니고요. 이 머리카락 이게 그 사람의 자존감을 엄청나게 키워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 5천만 명이라면 5천만 명 각자 개인마다의 자기만의 컴플렉스는 무조건 있더라고요. 아무리 예쁜 분도 자기만의 모발에 대한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컴플렉스를요 다른 사람은 1도 신경을 안 쓰는데 자기만 신경을 써. 내 뒷꼭지 갈라진 거 아무도 신경 안 써. 갈라졌네. 앞머리 이렇게 소갈튼 머리 있는 거 누구도 신경 안 쓰는데, 그런데 정작 그 머리를 가진 사람은 그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가장 큰 단점이라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 언젠가 저 모자 벗은 거 보면 모자 안 써도 되겠구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 이야기. 그러니까 각자마다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걸 다치지 않게 건드려주는 거. 손상 모발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손상 모발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듣기 싫은.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상했어? 이게 바로 찔러버리잖아요. 그럼 가는 연모를 가지신 분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 모발 가늘다니. 또 숨만 타고 타박하고, 없다고 타박하고, 길다고 타박하고. 어쩔 건데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기술, 어젠가? 언제 저 성남에 있는 똥 원장이 아주 그래도 내 마음에 쏙 드는 몇 가지 글을 올렸대. 참,
일보다 더 힘들면 사람이더라. 그리고 이게 기술은 기본이고 그 아주 그 나이가 안 되면 그 글을 쓸 수 없는 절제를 느끼는 이제 저도 이제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나이는 자꾸 먹고 가지. 앞으로 이 일을 더 발전 안 될 것 같지. 후배들을 막 치고 올라오지 하다 보니까 몇 가지 거기 공감이 가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기술로 고객을 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온 이유가 있어. 그것만 해결해주면 돼요. 나는 도대체 누구 기준으로 파마가 잘 나왔는지. 아니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왜 내 기준을 갖다가 고객 생각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냐. 내 돈 주고 내가 파마하면서 내 말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용실에 아주 돈 쓰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왜 손님 돈 없는 걱정을 하고 앉아있어. 오지랖도 참말로. 그냥 받을 만큼 받고 그분한테 그 자신감만 심어주면 우리가 받은 요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라고. 그죠? 내 입맛에 맞는 거면 내대로 내 생각대로 해주려고 하는 거. 이걸 깨지 않으면 지금 하고 계신 그 상태에서 금전적인 부분이나 만족도가 확 떨어질 겁니다. 고객의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주 동안 뭐 기술로 고객을 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술은 기본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던가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운영을 잘할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 그럼 기술 없는 사람들은 다 망해 있겠네? 그걸 인정을 하고 내가 기술 정도 부족하니까 더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이번 고객이 올라가야 돼요. 이야기 들어주고. 거기에 기술까지 줘봐. 게임 끝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 한번 쭉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 진짜 지겨워 죽겠어요. 여기 이제 한 20번째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글자, 토시 하나가 안 틀려. 안 그렇던가요? 똑같아. 어쩜 그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여기 뭐 문경이나, 뭐 해외에서 와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 소름이 끼친다니까요. 누가 김재원이도 그렇게 못 만들어 놓는다니까. 일반 펌에 대한 고정관념. 일반 펌에서 조금 제가 그 파마가 안 나와서 뿌리 살리고 그 다음에 헹궈서 발로 그랬더니 그럼 그게 이름이 뭐예요? 이런다니까요. 그 파마 이름이. 그럼 문경펌을 하든지 세제펌을 하든지. 그러니까 딱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기에 고객을 그대로 맞추려고 하는 습성.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는 고객들은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후배들 봐요. 무슨 펌이라고 얘기 안 하고 막 이름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구름 펌이니 무슨 펌이니.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딱 넣잖아요. 창시자. 아니 연천에서 저렇게 파마를 했었는데 연천 제일 유명한 쌀이 무슨 쌀이에요 거기? 얼마 전에 연천 두루미 쌀인가 뭐 그렇더만. 아니 두루미 파마를 해버려. 상판성 파마를 해버리던지. 그러니까 이국 파마를 딱 하든지 아예 그냥 그렇게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특히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은 최대한 감춰서 남한테 안 주려고. 그러니까 뒤처지는 거예요. 우리 후배들 봐요. 뭐 하나 배워놓으면 나 이거 마스터를 할 거 쫙 올려버리잖아. 손님들이 그거 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기본이에요. 생각부터 좀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을 무서워하고 있어 미용사가. 그 파마약이 들어있는 그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파마를 몰라서 어떻게 파마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장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4주 동안 뭐 마스터가 어디 있어요. 죽어야 마스터지. 우리 20년 전에 만났는데 또 만나는 거 봐요. 그죠? 그 제가 아까 처음 보자마자 우리는 죽어야 끝난다 그랬잖아요. 마스터라는 건 없어요. 네, 마스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내리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부터 좀 바꾸셔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절대로 미용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요. 아니 저 봐요. 이 나이에 이달에도 몇 팀, 6팀인가 교육하네. 아니 배도 들어가면서 먹고 살지. 이 나이에 무슨 한 달에 한 1,500, 2,000 벌면 되지. 뭘 더 벌어. 그것도 다 현금으로. 제가 뭐 이발사를 교육을 해? 뭘 그래. 그렇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만 파고 저한테 고객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그걸 해결해 주니까 이해를 주잖아요.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고객도 뭘 그렇게 빨리 끝내려요. 장사 그렇게 안 된다며 뭘 이렇게 바꿔?
가르쳐주면 다 아는데요. 우리는 바빠서 그렇게 못해요. 또 물어보지. 장사는 잘 되시고요? 그렇게 한대요. 뭐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한 개도 안 바빠. 제 비어있는 시간에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럼 돼. 고객도 그래요. 예뻐지는데. 뭐 동네 후진동네 하나도 없어요. 연천에서 못하면 문경 가봐. 연천사 1등은 문경 가도 1등이고 문경 1등은 안산에 가도 다 살아나와요. 그러니까 누구 타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온 고객 정말 우리 동네는 후졌으니까 그리고 과감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한 군데 10년 이상이 돼 있었으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분위기가 그게 안 돼. 그러면 과감하게 다 뜯어 고쳐서 인테리어를 하든지 옮겨. 정말 맞다니까요. 그래, 옮겨버리면 내가 바짝 긴장해서 2, 3년 열심히 하거든요. 그때 새로운 고객들이 또 창출된다고요. 안 그래요? 너무 그 자리에서 반드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큰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저 문경 원장님은 내년까지 그 상가 사. 뭐 월세면은 다 살 수, 월세 낼 수 있는 돈 내가 이자 내면 다 살 수 있어요. 나이 더 먹어봐. 절대로 못 사요. 40대 중반 이후에 뭘 상가라도 안 사려면 40대 이후에 살 수 있을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 봐요. 새끼들이 돈 쓰기 시작하면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니까. 그게 50대 후반 되면 이제 새끼들이 어느 정도 돈을 다 쓰거나. 그럼 이제 목돈이 또 들어가요. 시집장가 보내야 되잖아. 딸내미는 1억 들어가고 아들내미 1억 5천 들어가. 전세에도 뭘 얻어주려면. 안 그래요? 저 며느리. 자,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제가 이런 얘기 했나요? 돼지게 패가면서 그냥 기술만 가르쳐주면 좋은 줄 알았었어요. 지나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는 거 거기에 우리가 또 뭔가 더 얻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미를 느끼면 파마하는 재미. 진짜 파마 잘 나왔어 봐요. 그날 배도 안 고파. 그죠? 파마 망가진 날 어때? 그냥 커피도 쓰고 술은 더 쓰고 예. 그 뒷날 또 아프고 나가기도 싫고 그 손님 보면 떨리고 근데 정말 잘해줘야 되는 사람이 몰라 그렇고 근데 왜 머리가 망가졌는지 다 알아.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시간 죽이려고 해서 그래요. 여유를 좀 가져요. 그 평생 하는 걸 뭘 그렇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손님 숫자 줄이지 않으면 2년 안에 반드시 다 아파. 벌써 아픈 사람 있을까? 안 아픈 데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 어깨 다리. 이거 봐. 미용 안 해도 이겨. 허리 아프고 여기 아프고. 그거 얼마나 지금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걸 누가 먼저 생각을 바꾸는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사가 약을 모르고 고객의 마음을 모르고 고객의 모발을 모르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것 같아요. 왜 오셨는지. 그런데 똑같아. 어쩜 그렇게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 안산역 오신 우리 원장님부터 자기 소개하고 그 전에 제 이름은 아시죠? 네. 그랬더니 근무 태도냐고 묻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는 이렇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단톡방에 물으세요. 그리고 교육 끝나고 나서 저기요 질문 안 하고 안 하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갈리는 사람 꽁지 붙잡고 저기 물어보냐고 지금 물어볼 때는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교육 사안이 끝났는데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하고 진짜로 아시겠죠? 우리 안산에서 오신 서울 원장님 네 앉아서 자, 앉아서 일단 최소 2가지에서 3가지 이상은 여기 오신 이유를 다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 오셨는지. 그래야지 제가 그걸 풀어드릴 거 아니에요. 서울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원장은 아니고 작년 11월에 자격증 따서 지금 엄마가 하는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 엄마하고 딸하고 속 터져 두고. 나가야 돼요. 디자이너 돼가지고 들어와. 그러면 지금 엄마가 미워 보일 때거든요. 근데 지금 디자이너 달면 얼마나 나가. 저기 저 대표님한테 얘기하고 빨리 나가서 저 인턴 구해주고 하는데 조금 빡센 데 알아봐. 자, 그래서 오신 이유. 사실 저는 인턴이다 보니까 미용실에서 이제 샴푸나 뭐 염색, 파마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만질 줄은 아는데 열펌 이런 거는 오시는 손님도 이제 나이대들이 좀 중년 이상 뭐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접해볼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기초 지식 자체가 없어서 별로 없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얼굴 좀 보여줘요. 아 지금 제가 감기 걸려요. 그거 다음에 묵은지 모르잖아 내가. 그래서 그 코로나 3년 동안 그때 얼굴들을 못 봐가지고 자기들은 저는 코로나 걸렸을 때도 마스크 안 쓰고 그랬잖아요. 에이씨 어차피 걸리려고 그죠? 면역력을 키우자라고. 근데 한 번도 확진을 안 받아. 근데 2번 정도는 온 것 같아. 왔는데 일을 해야 돼서 근데 저 때문에 올맞다는 사람 없었는 거 보니까 그때도 아주 그러니까 코로나 때 다 마스크 쓰고 교육받았던 3년 동안 받았던 사람들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쪽에는 전 당연히 아니면 저는 모르니까 가끔 좀 그렇더라고요. 네. 선생 열kom 기초 지식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러면 숙제 드릴게요. 열콤의 기초 내일 저 이따 가실 때 저 오강렬 대표한테 요거 말고 요 책 말고 3편 3편 책 하나 달라고 하세요. 그거 처음에 보면 더럽게 어렵고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도 읽어. 그러다가 초급 디자이너 되고 나중에 딱 보면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여기 다 있네. 거기 다 있어. 뭐 거기 다 있어요. 자, 하지만 4주 동안 기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고객 상담하는 요령, 그 다음에 모발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모발에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그 전에 내가 쓰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인지, 그 다음에 이제 열펌약하고 일반펌약하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 있죠? 쭉 시간 내서 또 있다가 한 15일, 열흘이나 지나서 한 번 전체 쫙 한 번 또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있는 파마 약의 뒤에 표시선물도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약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약이 하는 역할, 파마에서 수분이 하는 역할, 열펌이니까 열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중화가 하는 역할. 이게 그 열파마에 대한 기본 기초 지식이에요. 예전엔 이런 거 몰라도 파마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파마약을 있는 대로 갖다 바르고 랩을 씌우고 열 처리를 해도 연화가 안 됐어. 그리고 건강했던 모발이 쭉쭉 늘어나는 게 연화가 잘 된 건 줄 알았었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 맨날 돈 물어주기 바빠. 엄마 울어. 그 사람 한 명한테 월세 그냥 나갈 수가 있다고. 정말로 큰일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일단 파마에 대한 기초부터 가져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어차피 갈 길이라면 무서워하지 마요. 선배님들은 거기에 나오는 몇 가지 화학약들 그 기초 그 안에 들어있는 배합되어 있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뭔가 이해가 안 돼서 아예 공부를 그냥 포기한 적도 있어. 근데 그걸 모르면 내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그 다음에 여기 오신 선배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야 돼요. 그게 내가 갈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올 때 여기 선배님들한테 지금 배운 게 많은 것 같으면 아주 약소하게 계란 한 푼만 싹 먹으면 돼. 알았죠? 제일 많이 가져갈 거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1인 미용실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파마약이 뭐 시세이도면 시세이도 뭐 이제 그 브랜드마다 건강모, 순상모, 극순상모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배합을 해서 쓰면은 됐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또 요즘은 약에도 종류가 또 많아져가지고 또 뭐 산성탄제도
따로 나오고 그리고 또 항암제라는 것도 또 따로 나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더 배우러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파마 약을 아마 4주 동안 제가 이제 예전 같으면 여기서 상세하게 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는 안 해요. 성대도 잘라서 하도 소리 질러서.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다 해주니까 자기들은 다 공부했다라고 판을 껴버리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록을 남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걸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단톡방 최소 제가 2년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저 지독해요. 하루도 안 되는 걸려요. 심지어는 새벽 3시에 산을 가도 12시에 산에 올라가서 핸드폰 터지는데 정상에 올라가 그거 올리고 앉아있어. 다 올려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전문성을 꼭 가져야 돼요. 파마 쪽에서. 뭐 내가 곱슬을 잘 핀다든지, 그때 들었잖아요. 그때 곱슬 펴가지고 그 난리치던 거 아시죠? 지금도 아직도 거기서 작년에 60억을 했대요. 곱슬만 펴가지고. 이게 미용이에요. 경제 2개 놓고 하던 분들이라고. 그리고 언제적 초이스냐고. 그거 생각 한번 해봐. 근데 거기에서 전문성을 하나를 더 가졌어봐요. 예전에. 다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저 우리 오 대표님하고 생각하셔서 내가 아이론 아니면 뿌리 볼륨, 곱슬, 안 그러면 엄마 머리, 안 그러면 뭐 동네에서 안 되는 머리 나한테 다 와. 이런 쪽에 뭔가 전문성을 꼭 가지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꼭 해결하고 싶은 거죠. 기술적으로요? 네. 기술적으로도 한 2%씩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다른 건 2%인데 3% 부족합니다. 제일 많이 필요한데 좀 부족, 스스로 부족하다는 거죠. 아이로? 아이론? 아이론 그때 하자고 하니까 우리는 아이론 안 한다고 그랬어. 도마는 그때 있었으면 지금 도사됐거든요. 아이론 펌. 아이론 펌이 왜 필요하세요? 남자 머리 같은 경우 아이용으로 하면 좀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편리. 네, 그리고 저기 세팅 펌이나 그런 거 할 때 여자분들 뿌리 살리고 할 때도 필수죠. 네. 그죠. 그런데 그게 어떨 때는 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네. 그 어떤 머리가 잘 안 나오던가요? 너무 진mol이죠. 직모? 네. 그럼 뭐 연화가 안 된 거죠. 송연화. 너무 진mol인 경우는 네. 예예예. 네, 거의 그래서 아이론 펌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어차피 오대표님 자주 보니까 한번 여기서도 이 아이론만 이 2기수 했었나? 그렇게 저 별도로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원장님이 돼갖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다 보면 진짜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 이후 50대 원장님들이 뭐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일 잘하는 게 뭔데 그러면? 제일 잘하는 걸 더 잘할 생각해야 되지. 왜 제일 못하는 걸 그 나이에 하려고 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후배님들은 지금 여러 가지를 다 접해야 돼요. 나중에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게 내 스타일 딱 만들어져가지고 진짜 그 힘들거든요. 그죠? 자, 우리 원장님. 서울에서 오신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첫 번째 손님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얼마나 되셨어요? 저 5월에 월?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턴은 짧게 하고 겁도 없어. 근데 이제 샵에서 하는데 이 웨이브 주는 열폼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올까요? 연화 문제겠죠.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오시는 고객님들이 다 어려운 분들만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연모, 그 다음에 경화된 모발들.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샵에서 뭐 시술 이력에 따라서 이런 머리는 이런 약재를 써라서 그거대로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지금 샵이 무슨 돈이 있으세요? 신길동이 있어요. 신길동이요? 네. 그것도 뭐 가격도 아주 비싼 부분도 아니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신길동에서 저 노량진 쪽으로요, 아니면 어느 쪽? 로타리 쪽에서? 영등포 로타리에서 그나마 그쪽에서 가까워. 자, 그래서 지금 제일 힘든 게 이제 컬이 좀 더 안 나온다. 저 웨이브 펌이 제일 어려워요. 네. 그 디지털을 많이 쓰세요? 세팅을 많이 쓰세요? 디지털이요? 네. 디지털 쪽에서 지금 총 미용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공부한 거는 이제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인턴은요? 인턴은 1년이 좀 안 돼요. 급했네. 조금 더.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취업에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나는 어떡하라고 나이 얘기를 해. 아니 뽑아주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나이부터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냅다 오픈을 해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열펌이에요. 다른 열펌. 거는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조금 소박한 곳으로 갔고, 네. 일단 그 동네를 먹지 못하면 옆에 대방동이나 어디 가도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두 분은 역시 여기 이제 먼저 하신 분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부터. 내가 약 바르면서 어떤 약이고 왜 바르는지 그게 정확하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분하게 갈 수 있는 그 파마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는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 옆에 우리 자기 소개하시고. 크게 저는 여기 원장님 미용실에서 지금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정말 미용 시작하신 지? 저도 한 1년 됐나요? 급하시네.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모질 파악이 안 되니까 모발 진단이요? 네, 모발 진단. 네, 그게 안 되니까 그 어떤 파마약 쓰는지 모르고 이제 약 대신데 그래서 샴푸 할 때 모발 진단이 된다고 하는데 무엇부터 진단을 해야 되는지 네. 오늘 제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헤어쟁이 카페에서 네. 이제 그- 이근택 저기 헤어제니 똥 걔가 네.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거기 카페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예, 예. 거기가 이근택 교수님 유명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가 예. 궁금했는데 여기 언니 미용실에 여기 우광열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거 뭐지 교육 있다고 해서 바로 신청했거든요. 그럼 오늘 보니까 어때요? 유튜브랑 똑같아. 살이 많이 빠지신 거 아 똑같은데? 저는 카메라를 바꾸려고 같아요.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듣고 싶어가지고 와봤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모발 진단하고 파마약 선택이 좀 힘들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 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파마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구조부터 구조를 세워야지 뭐 벽이 올라가든 지붕이 가든 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 없이 바로 내부 공사부터 들어가면 금방 무너져 버린다고. 제일 중요한 게 기초 이론이에요. 그것부터 정리를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 다음에 뭐 테크닉이 필요하면 여기 뭐 제가 안 가니까 언제든지 더 오시면 돼요. 그 옆에 우리 원장님? 네. 왜? 안녕하세요. 현미경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험 봐서 그 인턴 없이 바로 오픈한 나보고 오토하라고 이러고 진짜 도대체가. 아니 간들이 다 커요? 예, 내부 공사 없이 시작한 미용사라서 오늘 웰컴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자 신청하게 됐습니다. 요라. 아니 이따 다 들어가야 돼. 아니 진짜 지금까지 교육팀 중에 후보가 됐어요. 나는 포스가 엄청 강해서 한 원장인 줄 알았고요. 둘이 어떻게 손님 받아? 어떻게 손님 받아? 서로 미뤄요? 아니 이 언니는 저 진짜 안산시청 앞에서 완전 번화가 오픈 딱 해가지고 진짜 막 월세 막 150짜리
죽었다. 정말.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인턴으로 네, 안 아, 뽑아주더라고요. 우리 했는데 원장님은 나이가 몇 살? 50이요. 여기는 언니네. 나이 많으면 인턴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현장을 그 냈다고 야이 새끼들이 니들은 늙어봤냐 그러지. 내 머리가 아니다. 참말로 그러면 일단 뭐 다른 요구사항보다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네, 그죠? 그럼요. 그대로 다 네.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일반 컴은 그냥 하는데 근데 막 세팅 이런 거는 일반 컴이 더 힘들거든. 그래요? 세팅 이거는 만질 기회가 없으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거기 우리 원장님. 저는 안산에서 일을 했고요. 네. 지금 스페아르만 다녔어요. 오픈 계획이 있으세요? 네. 조금만 좀 기다렸다가 스페아 좀 더 다니고 충분히 내가 이 정도면 한번 안산시청에 그 원장님하고 붙어볼 만한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좀 하시라고요. 그냥 오픈해 해놓고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와 진짜 대단하더래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건 배워야 돼. 진짜로. 에이씨 그래 안 쓴다고 그럼 내가 오픈에 한번 붙어보자. 좋아 최고. 진짜 잘했어요. 그게 힘들긴 하지만 그죠? 알고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근데 어떤 게 지금 제일 힘들세요? 저 10번 저기 뭐지 웨이브. 웨이브? 네, 그걸 진단하기가 좀 요즘에 힘들어서 어떨 때는 잘 나오는데 어떨 때는 잘 안 나올 때가 많고. 잘 나왔을 때는 어떻고 안 나왔을 때는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좋다. 조증과 우증의 지금까지 많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일단 컬을 만들어내는 거. 네. 근데 또 그리고 일단 파마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되는지 그 시작에서 끝까지 이게 보는 게 굉장히 지금 궁금하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시술하는지 그것도 보고 싶기도 하고. 연화 테스트 옛날에는 이렇게 땡겨서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다르고. 예. 그러니까 염색모 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염색을 많이 했던 분들. 염색을 많이 한 모발에 맞는 파마 방법을 개발하면 되는데 건강했던 모발 그대로를 그냥 파마하려고 해요. 그 모발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염색했던 모발이죠. 그 모발에 맞는 파마 방법을 내가 터득하면 아주 쉬워요. 내가 알고 있는 방법 갖고 어려운 모발을 거기다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런 거를 좀 보시면 돼요. 어떤 고민인지 조금 제가 알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자기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한 지 이제 25년 차 되는 천안에서 미용실 하고 있는 천안에서 오셨어요? 예. 어이. 네. 여러 열통 교육을 25년 동안 많이 다녔는데 여기 선생님이 제일 정확한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듣고 싶었던 그런 말을 하셔서 뭐 성남에 있는 교통원장 교육도 알고 있고 강남의 조피디 원장 교육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조피디 저기 호주로 가네요? 네네. 저 예쁜 머리요. 돈 많이 썼네. 예. 뭐 강남도 갔었고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너무 실망스러운 말장난을 해서 제가 너무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어떡하냐 오늘 통화면. 그래서 원장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론과 그 현장에서 같이 정말 집합돼서 쓸 수 있는 기술을 저는 원하는데 약간 뭐 수분 각도 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도대체 얼만큼 어떻게 맞죠? 예 기준을 잡아줘야지.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과수와 불엄산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주피디 원장한테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과수는 좀 짧게 잡아줄 때 뿌리고
크롬상은 좀 길게 굵게 뿌린다. 그래서 그 말에 굉장히 제가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그렇겠네. 본인이 알고 있는데 안 푸는 거죠. 그리고 못 찍게 하고 이렇게. 근데 저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뭐 다 가르쳐 준다 그래도 받아 먹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한 이야기죠. 네. 뭐 선생님한테 지금 오늘 제가 배워서 가서 제가 그거를 막 5,000번씩 10,000번씩 막 가발을 끼고 연습하지 않는 이상은 뭐 알 수가 없어요. 다음에 기술적으로 제일 꼭 지금 해결하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은 거 부분 많은데 뭐 여기 다 나와 있어서 그래도 이제 우리 원장님은 이제 뭔가 그래도 그 동네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이걸 좀 만들어야 된다. 저희 동네에는 할머니 파마가 많습니다. 없는 동네입니다. 근데 제가 또 할머니 파마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뭐 한번 이제 뭐 물론 강사님보다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더 한번 그래도 배우면 끝이 없으니까 총정리하고 싶어요. 네, 지난주 우리가 지난주 뵀나요? 네. 지난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아이론 하나 가지고 파마를 그 자리에서 만드는 거 보고 어떤 생각 들었어요? 어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죠. 왜냐면 그 뭐라 그러지? 약간 그분도 나름 천안 쪽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죠? 전국을 다 다니면서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거든요. 그 원장님. 그날 모델하셨고. 그리고 그 제 친구 걔 어떻던가요? 생긴 건 진짜 제가 막걸리 가지고 그랬지만 걔 손놀림 한번 보면 저희 사귀기로 했어요. 참고로 그 재수 씨가 무지 싸납습니다. 저랑 같은 띠여서 괜찮습니다. 안 될 거죠? 그래서 선후배 관계로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딱 보니까 고수의 저희가 딱 나오죠. 그 친구 딱 머리 만지는 걸 보면 만지는 건 한 번도 못 봤고요. 그냥 연락처 교환하고 제가 이제 너무 미용 그쪽에서 안 해서 저는 원래 경기도 성남시에서 미용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많이 교류하고 싶다고. 진짜 아이론만큼은 제가 봐도 다른 데는 모르겠고 아산 원양 쪽에서 걔가 최고입니다. 몰랐습니다. 진짜 최고예요. 그리고 특히 집에서 염색 많이 해서 완전히 찌든 머리를 그다음에 걔가 이제 두피 혀를 기가 막히게 잡아요. 그 샴푸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걸 그 나이 때에서는 그냥 설렁설렁 빨리 하려고 하는데 걔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일할 때 보면 차분해요. 그런 것들은 꼭 배울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원장님은 조금 더 이번 4주 그날 얘기했지만 4주를 통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떠나서 할머니 펌 제대로 할머니 펌 전문점 아주 할머니들 돈 무지무지 많거든요. 저는 이번에 우리 우리 장모님이 선풍기 줄에 넘어져서 여기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약간 뼈가 금이 갔어요. 근데 올해 이제 90이 다 되셨거든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연금이 많은 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한 7천 정도 현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교육비 된다. 이번 병원비는 와, 그런데 파마는 17,000원짜리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건 싫어요. 근데 그 할매들한테 17,000원짜리 3만원을 받는 게 일단 못해. 와, 그러니까 그 17,000원 2만원짜리 파마를 하는 할매들한테 10만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4만원 받아요. 그래요. 거기서 10,000원만 더 받으면 매출이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 할매들한테 10,000원 더 빼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염색 그날 염색도 보셨죠? 네. 염색하면서 뿌리 볼륨이 이거 말이 돼요? 염색 양만 가지고 뭐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요. 머리가 왜 이렇게 나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 딱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저는 걱정을 안 할 것 같아. 그냥 지금만큼만 그냥 재밌게만 하면 돼요. 대신은 이제 예전같이 그냥 주먹 끄고 어깨 넘어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일단 내가 한대 내 스스로 하면서도 왜 잘 나오는지 왜 안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조금 좀 해야 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초다. 기본이다. 이론이다. 근데 지금도 보면 파마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것도 강의하는 애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걔들은 지가 못하는 걸 아예 이론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분석이 안 되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파마약을 모르고 고객 생각 모르고 뭐 이론이라고 무슨 책을 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파마에서 필요한 이론.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 우리 집에 왜 왔는지 왜 파마를 하려고. 그 다음에 그 고객 모발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약을 어떻게 쓸 건지 거기에 대한 기초. 그 다음에 파마에서 연화에 대한 수분에 대한 열 파마하면서 열도 모르고 어떻게 파마를 할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과산화수소 불음산 하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어떤 모발에 과산화수소를 쓰고 어떤 모발에 불음산을 쓰고 그리고 왜 우리 선배님들은 샴푸 이틀 동안 샴푸하지 말라고 했었는지 그죠? 이게 맞는 건지 이제 다 그 내용을 다 뒤집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SNS를 들춰보면 모든 내용들이 나오는 게 다 쪼개져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정리를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 기초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맞는 살을 붙이고 내가 내장 공사를 잘하든 외장 공사를 잘하든 뭐 부엌가구를 잘하든 거기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꼭 가져가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인 상태에서는 그걸 이 4주 동안 얻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나는 아이론 잘하고 싶다.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지원 원장님한테 할머니 폼 잘하는데 여기서 내 딸 이 젊은 애들 파마를 시켜놓으면 그 교육이 나한테 와닿는 교육일까? 아니잖아요. 저보고 이거 잘하시는 분이 이제 와서 아이론 배우세요. 이거 할까? 안 한단 말이에요. 할머니 폼을 더 잘해서 할머니들이 그저 조금 더 예쁘고 젊어 보이고 쓸만해 보이고 뭔가 드라이해도 그렇게 막 바글바글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걸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집에서 염색하지 말라고 다 어디 안 해요? 더 잘하지. 그것도 가루 염색 300원짜리 사다가 빼떡 먹었는데 파마가 한다니까 가루 염색이 나왔다. 뭐가 나쁘냐고. 그 가루가 어디 우리가 쓰고 있는 염색약의 핵심 원료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들이 다 나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자, 문경에서 오신. 저는 열펌할 때 이 자기 소개부터 이부도 안 가르쳐. 안녕하세요. 문경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는 최기주라고 합니다. 좀 열펌할 때 컬이 좀 탄력이 있으면 뭐 유지력이 좀 높은 기술을 탄력. 네, 유지력. 유지력이 좀 높은 열펌을 고민을 하다가 네. 수업 신청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염색으로 따로 있는 머리들 네. 그런 머리들 힘없고 가는 연모를 좀 컬을 예쁘게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모발 옵니다. 네. 거기. 그것도 시부모인지 친정어머니인지 모르겠는데 원장님 어머니가 올 거예요. 시부모인지는 모르겠어요. 또요. 네. 2주에 한 번씩 셀프 염색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일반펌이 좀 탄력 있게 나오는 방법도 조금. 제가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네. 그 배우고 거기 가서 또 이거 문경에서 안 어울린다고 또 안 해버리면 그 뭐하러 배워? 그 문경 그 세트장 그 점이나 하면 되지. 그 소개나 하고. 맞죠? 그러니까 새치 거기가 주로 연령대가 원장님 연령대가 그 고객층. 10대부터 60대까지 다 오세요. 그래도 제일 많은 연령대. 30, 40대. 의외로 거기가 젊은 분들이 좀 많은가 봐요. 저희 샵은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 비교는 비율요? 이쁘면 됐다 이래야죠. 홍보?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홍보를 최근에는 블로그로 좀 잘 하고 있고요. 보통은 문경에서도
블로그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던가요? 블로그보다는 초창기 오픈했을 때는 인스타를 좀 많이 했던 것 지금 같아요. 인스타 쪽이 비중이 큰 것 같아요. 블로그 쪽에 오는 게 많아요. 초반에는 인스타 보고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고 입소문을 많이 타서 블로그를 진행했더니 잘 들어요. 네, 지금은 이제 블로그 보시고 열정으로 많이 오세요. 그 제가 봐도 인스타는 많이 넘기는 스타일이고 블로그는 천천히 읽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더라고요. 부분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블로그. 그리고 더 같은 내용이라도 블로그 쪽에 약간 더 신뢰가 좀 큰 것 같아요. 고객들이. 더 이쪽 그쪽에 올리는 데가 전문성이 좀. 근데 인스타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찌 보면 재미 빨리 넘기는 무슨 일이 있었나 딱 넘기는 쪽인데 블로그는 천천히 내가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쪽에 제일 많이 올리는 게 어떤 쪽이에요? 매뉴얼? 저는 아무래도 매집이나 열폰 쪽을 좀 주력으로 하고 싶어서 다른 뭐 염색이나 일반 방은 많이 안 올리고 열폰 위주로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염색하면서 그 색치 염색이나 어떤 염색이든지 뿌리 볼륨 파마만큼 살리고 어떤 클리닉보다 더 매끄럽게 나온다면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매뉴얼이 될까요? 네, 그거 하는 데가 없죠. 네 지금은 네, 일단은 원장님 동네에서 그 원장님 1등 가세요. 짱 먹으면 돼요. 원조 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말고 정촌 염색 뿌리 볼륨 전문점 귀주. 아니 그렇게 가면 된다니까요. 광고는 인식이에요. 요즘 말대로 가스라이팅. 아니 이거 완전히 뭐냐면 쇠뇌라니까요. 자주 보이면 그런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단발머리 갖고 지금 저 대통령 되는 거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단발머리 대통령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단발머리 대통령 그러면 딱 떠오르잖아요. 그게 뭘까요? 쇠뇌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파마나 매직 쪽으로만 가져갔었지만 그걸 조금 더 넓혀보면 고객층이 더 넓어지고 색치 염색만 하던 고객들 어느 날 갑자기 또 탈색이 온다고요. 탈색 고객 한 명 잡아놓으면 하루 있다 나오잖아요. 그죠? 횟수에 따라서. 그거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또 하나 더 파마 쪽에 필요하시나요? 하나요? 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게 난 제일 힘든 게 이쪽하고 색치 염색 반복했다고. 그 다음에 탄력. 근데 이 탄력을 더 주려고 유지력을 가져가려고 혹시 로또를 줄이셨나요? 로또 굵기를? 저한테 네. 저는 연화할 때 홍채 연화 보려고 물들을 감거든요. 정말 첫날 감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거 감는 시간에 약이나 한 번 더 바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보여지고요. 그것도 이제 어떠한 미용사가 어느 날 우연히 써보니까 로또로 말아놓고 로또 말아놓고 연화하면서 그게 더 나올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 시간 안에 연화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원장 자기 소개하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온 30년 차 미용 김자경입니다. 30년 차. 주말 조금 놀았어요. 그런데 30년씩이나 했으면서 뭘 도와주고 이렇게 여기까지 강릉에까지 말이 돼요? 끝에서 끝으로? 아니 저는 한 20년 정도는 한 15년 정도는 이제 일반 미용실을 했고요. 지금 이제 10년째 염색 전문점 하면서 같이 염색 혹시 그러면 뭐 어떻게 염색방 이름? 태우 사람? 네 태땡사 태땡이 한번 붙어봐. 염색방 염색. 그리고 원장님한테 물어봐. 염색 잘 해주니까 미용실에서 어떻게 갖고 오는지. 잘 됐네. 한번 붙어봐. 염색방 그렇게 오겠잖아. 누가 잘못했는지. 염색방에 가보면 미용실 저것들이 모발 다 조져놓는 거라고. 또 염색방 가면 제발 좀 거기 가지 말고. 그 손님 가지고 서로. 똑같아요. 그거 봐. 한번 결판내보자고. 누가 잘못했나. 저는 네. 지금 그 더블 염색을 더블 연화를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네. 네,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더블 연화를 확실하게 좀 알고 싶어서 예. 일단 봤고요. 그 전에 우리 이 원장님 그 파마를 하는 고객 지금 연령대 제일 많은 연령대 5, 60대. 4, 5, 60대. 그러면 거의 뭐 새치 염색을 뭐 그냥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나이대가 좀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염색하면서 볼륨 그게 관심이 좀 많은데 혹시 뭐 교육 중에 혹시 뭐 하시는지 네? 뭐 원하시면 뭐 오늘은 그렇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직접 보여드리고 다 공개해 네, 드리죠. 그것도 관심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롱펌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평소랑 한다며? 네, 일반 그러니까 미용실도 그렇고 다 해요. 저. 네. 그래서 아이롱펌 연모 연화를 조금 더 네. 되다 안 되다 가끔씩 이제 안 되기도 하고 이래서 그걸 좀 확실하게 네. 배우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극손상모 연화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세팅하고 디지털하고 아이롱하고의 연화 차이가 있는지, 옵시요? 네, 그것도 좀 뭐 이제 아이롱 같은 경우는 연화를 더 보람되게 잘해야 얘기하죠.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연화 대처법. 우리 복수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왔네요. 예술을 많이 했나? 예, 또. 그리고 뿔이 잘 살리는 방법. 또. 또 디지털 세팅 열 잘 다루는 방법. 온도, 시간, 설정 방법. 네, 그거는 제가 오면서 네. 선생님 영상을 봤거든요. 그 뭐지? 머리 만지는 사람들 그 교육 영상을 제가 봤어요. 오면서. 예. 네, 그거는 조금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리고 오, 이만큼 얘기해놓고 이 정도면.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들 지금 다 얘기해 그리고 줍니다. 반곱슬, 앞곱슬, 연화 잘 보는 방법. 예. 네. 우리 원장님 연구사 제일 많은 거 아시죠? 네. 네. 잘하셨어요. 그거 다 묻고 싶은 건데, 그죠? 자, 저 그때 여기서 그 강곱슬 네. 거기에서 저도 궁금한 게 그냥 강이라고 하지 뭐 개라고 얘기해. 진짜 강곱슬인 사람들은 저는 지금까지 매직은 펴요. 매직은 잘 펴요. 근데 그 머리를 요즘에 뭐 레이어드 시컬펌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할 때 밑에 세팅을 말면 아삭이 나요. 그래서 컬부터 먼저 해보시나요? 곱슬부터 당기시나요? 둘 다 해봤어요. 그 곱슬은 약으로 펴는 걸까요? 기계로 펴는 걸까요? 약으로 그렇죠. 곱슬은 무조건 80% 이상 약으로 다 펴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무리수로 들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밑에를 컬을 살짝 시컬이라도 걸어주려고 하는 순간 그 밑에가 굉장히 많이 부시시해지더라고요. 완전 강곱슬. 그 이유가 딱 있죠. 곱슬을 편 사람들은 모발 길이에 따라서 반드시 반복 시술이 돼 있죠. 근데 앞곱슬을 펴신 분들 그 모발을 보면 모발이 다 이렇게 납작하게 짓눌려 있습니다. 여기에 연화 한 번에 이 속연화 보지 않고 이 타 있는 모발, 납작하게 눌린 모발을 원래 상태로 속연화를 보지 못하면 무슨 짓을 해도 파마가 안 나와요. 제일 힘든 건 이 곱슬 펴고 나서 거기에 일반 펌 거는 거죠. 이거 시술했던 모발 나오나요? 안 나오죠. 절대 저는 그래서 와서 저 1번 펌 해주세요 하면은 이것부터 물어요. 전에 10펌 하셨었어요? 그것부터 물어요. 그래갖고 10펌 했었다는 선생님들은 절대 1번 펌 안 해줘요. 나옵니다. 우리 원장님은 그거 절대 되는 건데 왔는데도 이제 조금 그 부분 제가 꼭 선수해 드릴게요. 또 일단 지금 기억나는 거 거의 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 개곱슬 같은 경우는 바로 전염되네. 네. 그러니까 뿌리를 먼저 피는 게 더 나은가요? 컬을 먼저 하는 게 더 나은가요? 그거 왜 나
나한테 물어. 고객한테 물어야지. 고객이 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겉을 펴는 게 중요한지 그 모발에 맞춰야 되지. 근데 대부분 그 곱슬을 펴놓고 매직 기계로 다림질을 하고 나면 무슨 제주에도 컬이 안 나와요. 거기다 또 물 뿌리고 앉았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야, 누룽지에다 물 뿌린다고 밥 되냐? 아, 육포에 물 뿌린다고 육회 되냐고. 아니 그러면은 그 디지털 폰 같은 경우는 자국이 생기잖아요. 아, 그게 왜 생길까요? 제가 오면서 영상을 봤어요. 거기에서 뭐 그런 각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들어서 와인딩 하고서 떨어지니까 그 각도가 생기잖아요. 힘이 갇혀서 아니요, 떨어지는 각도대로 와인딩을 한다든지 각이 안 생기게 뭔가 가열 처리할 때 처리를 해놔야 되는데 디지털 파마는 본래 각이 생기는 중. 그래서 제가 그 매달아놓은 세팅 파마 기계를 제가 제일 좋아하죠. 와인딩 했던 그 자리에서 딱 고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가보세요. 문경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나왔던 세팅 파마, 우리나라에서 15대가 들어왔던 게 그때 1,500만 원씩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30년 전에 그 기계가 지금도 있어요. 그 기계가 그냥 첫날 그 원장이 파마를 해줬죠. 최고죠. 그러니까 열먹는 시간이 짧아야 되는 모발들, 뿌리 볼륨이 살아야 되는 모발들, 자국이 나면 안 되는 모발들은 세팅 파마가 최고인 거죠. 디지털 파마도 그게 자국이 나는 줄 알면서도 그걸 나중에 다림질로 펴려고 하는 거죠. 안 해요. 자국이 나지 않도록 처음에 들어주는 각도. 그래서 제가 그 짧은 모발들은 다 준비를 해서 요 모발을 요 자리에 빼서 로또를 이 자리에 안 치면 뜨겁지도 않고 이게 사이드로 붙여도 되는데 요거 끼는 게 귀찮대. 뽑아가지고 이런 로또를 말고 이렇게 말면 이게 뜨겁지도 않고 자국도 안 나고 그랬더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는 다리가 길고 하나는 짧아요. 아, 이 긴 다리가 밑으로 들어가면 이게 각이 잡히잖아. 그럼 이러고 그거 떨어져요 그러더라고. 아, 참. 그런 게 다 해놔도 어떤 때는 막 다 만들어 놓고 나서도 그냥 한마디를 해놔니까 저거 불편해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리고 요거 하나 껴주는데 뭐 5,000원씩 10,000원씩 더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고객이 와도 뭐 원래 거기다가 부직포는 어떤 자리에 넣고 들어가면 눌리지도 꺾이지도 않는데 자꾸 손님을 돈으로만 본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빨리 좀 내려놓으셔야 돼. 고객 입장에서. 또 지금 월표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은아입니다. 또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왜 갑자기 예. 저한테 얘기해요. 예. 저희 열성 교육은 많이 안 받아가지고 예. 되게 기초가 너무 없고요.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뭐 한 가지 빼놓게 그죠? 근데 이번 그 4주 동안 꼭 먹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펌을 조금 하는데 저희는 열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가난 모발을 그 연합법하고 예. 그리고 그런 머리를 했을 때 컬이 너무 늘어지는 게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거 하고 이제 그 펌을 했을 때 리콜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리고 후에 대처법. 세상 진짜 속된 말로 쪽팔리는 게 ES펌이죠. 잘 나오지도 않고 맞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왜 나왔을까를 생각하면 돼요. 할 일을 안 해서 그래요. 빨리 끝내려서 그래요. 근데 처음에 했을 때는 이렇게 컬이 저기 되는데 처음에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전 방법 그대로를 똑같이 하니까 지금 모발에 맞는 방법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먼저 했던 방법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 중에서 싫어하는 질문 중에 나한테 10년 달고 오는데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약 갖고 똑같이 파마했는데 이번에 왜 안 나와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모발이 확 바뀌었을 건데 똑같이 똑같은 약으로 똑같은 방법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발에 맞는 파마 방법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 수업을 하는데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약,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좋은 머리를 저한테 주질 않아요. 명사들이. 제일 힘든 머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걸 해보라고.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그 모발에 맞는 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시술하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게 바빠서 못 썼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걸 갖고 거기에 고객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았을 때 이런 게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발이 지금 굉장히 다양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구사항도 다양하잖아요. 거기에 그 상담하고 모발을 정확하게 맞는 내가 파마 방법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동남아시아 며느리들이 많다고. 이쪽 서울 쪽으로 올라올수록 이제 하얀 사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아이들이 지금 군대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져보지 않았던 모발이고, 더더군다나 특히 우리 한국인 모발들이 모발이 얇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있어요. 근데 얇아진 모발 파마가 별로 안 나온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맞는 파마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기에만 딱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가는 연모를 절대로 손상모발을 보지 말고 건강모보다 연화를 더 봐야 된다. 그럼 연화를 더 보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한 번에 많이 발라서 열처리 하라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아니라고 해요. 최대한 우리가 약을 발라서 모피질 안쪽으로 침투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큐티클이 얇아서 모피질 안쪽을 약이 침투하지 못하니까 첫 번째 바를 때는 큐티클을 열어주는 연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상연화 계속 재놓고 했는데요. 아니 매기기만 하면 뭐 할까 하고 다 걷어내고 재놓고 계속 해야죠. 그래도 안 되면 해보내고 다시 하는. 뭘 안 돼. 예의서 하는 것부터 낫지. 그러니까 탈색은 눈에 보이니까 빠질 때까지 하지만 파마는 이게 뭐 불안해. 금방 자지러질 것 같고 그저 모발 그렇게 손상된 그 심한 6%짜리 9%짜리 탈색약을 섞어도 안 자지러지잖아요. 그게 파마에 빠져서 바르자마자 자지러진 건 뭐 한 거냐고. 너무 많이 바른 거 너무 세냐고. 강하냐고. 그런 걸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제가 우리 아는 제가 7년 전에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을 가져가고 여기다가 사인을 달라는 분이 뭐나 참. 이용계 BTS. 왜 백종원이라더니.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저 때부터 했거든요. 이게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파마 시장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다. 여기 제가 지금 현재 정상경기 14기 15기 첫 번째부터 봐요. 글자 하나가 틀린다. 똑같아요.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 파마 시장에서 문제가 될 거다 그랬더니 뭘 그까지 파마 적당히 손상시키고 크림 추가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기절하겠어요. 이제는 나보고 BTS. 케라틴이나 신데렐라 했던 머리들, 그런 머리들 어떻게 수술하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선생님은 파마하실 때 커트를 어떤 식으로? 그건 저한테 묻지 마요. 저는 커트를 봐요. 저 30년 안에 커트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머리는 가끔 커트 혼자 합니다. 목욕탕에서 그냥 브랜나무 정도만. 그러니까 커트는 커트 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제가 참 아쉬운 게 커트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교육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제가 작품 사진을 올리는 게 없어요. 올릴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라고 어떤가요? 그냥 말려봐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말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 그 사진 찍어놓으면 뭔 강사가 이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시술 사진을 올릴 것도 없어요. 근데 파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사진 잘 찍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대부분 사진 잘 찍는 사람이 파마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와서 이대로 파마해달라고 하면 그건 비법이냐고 또 안 가르쳐줘. 그렇겠지. 고객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죠? 또 한 가지 더. 아니 아까 저기에도 있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탄력도 요즘에 요거면 돼요? 네. 그 옆에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이분샵을 하고 있는 오미입니다. 솔직히 이번에 오픈한 지가 3번째인데 번아웃이 와가지고 지금 미용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중이에요. 그걸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 품에 미친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소개를 이름도 참 잘 져야 돼요. 그죠? 오게 돼가지고 비 오는 날 제가 저지랄해요. 원래 미친놈들은 비 오는 날 날구지를 제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번아웃이 온 게 뭐예요?
우선 이제 앞전 미용 운영하면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나름 뭐 열심히 했고 뭐 했는데 지금은 오픈한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매출이 상승이 안 돼요. 왜 위치가 문제인가? 무슨 동이에요? 지금 용인 김영령동이요. 그 동네가 위치가 뭐가 안 좋아요? 거기가 좀 죽은데 아파트가 새로 들어온 곳이라 골목 쪽이에요. 또 2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제인 건지 위치가 문제인 건지 그래서 포기하는 찰나에 한번 나만의 시그처를 한번 만들어 봐라. 요즘에 다 똑같지 않느냐.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아는 원장님, 화성에 계시는 원장님 여기 여기 화정이요? 일산 하죠? 화성. 화성. 예. 그 교육 받아가지고 좋더라. 한번 받아봐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면서 맞죠? 거기에 우리 원장님은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안 하세요. 네, 안 하세요. 그래서 저도 앞전에 미용실 하면서 광고도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위치가 잘못이든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원장님은 위치가 좋아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아예 사람 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러드릴 수 있는 광고를 했어야죠. 아니 지금은 그래서 하고 있어요. 네. 광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식규가 많이 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나 아니면 아니요. 잘 저 보세요. 딱 화성에 계신 분이 거기 가 그러니까 저 왔잖아요. 그런 고객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우리 집에 오는 고객 그 사람 한 명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집중을 하시라고요. 나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면 사업 끝납니다. 솔직히. 소개 누가 해줘요 요즘에. 소개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얘 싸고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맞죠? 그걸 한번 해보시죠. 뭔가 지금 낸 금액보다 더 훨씬.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 VIP 이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고객. 아니 오지도 않은 고객을 예상하고 왜 지금 있는 손님을 빨리 끝내려고 하냐고요. 그리고 손님 하나만 도우면 그거 놓치면 하루 종일 밥맛도 없고 그리고 이 손님까지 밥맛 없게 만들면 안 돼요. 진짜로. 그 나누면 안 된다는 생각을 딱 갖고 계시면 이 고객은요 반드시 소개를 하고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미용실을 옮기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고객 입장에서 몸을 거는 거예요. 근데 미용사 입장에서도 갈만한 미용실이 있나요? 그런 쪽을 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거기 가니까 이거 기초 이런 것도 가르쳐줘요. 아유 그냥 버티면 된다니까요. 그 도시의 그 김혜영인가요? 그 우리나라에서 30년간 그 싱글벙글 쇼가 있던 그러니까 그 비결이 뭐냐고 딱 물으니까 버텨. 거기는 6개월 단위로 봄, 여름 개편을 해버리잖아요. 그걸 30년간 했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고 딱 물어보니까 딱 두 글자야. 버텨요. 그리고 나를 증명해. 동네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문제는. 네. 옛날 생각 내려놓으시죠? 잘 됐던 거. 지금이 중요한 거지. 근데 지금 원장님 2, 3년 지나봐. 2, 3년 지나면 지금이 더 좋았어. 앞으로는 더 힘들었어. 이 위치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울산을 갔었어요. 울산을 갔는데 그 SNS를 정말 독특하게 자신감 뿜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 갔어요. 저것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는 말을 못하는데 언양이에요. 와 굉장히 외곽인데 손님이 엄청 많은 거예요. 가격을 딱 보니까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이 원장님 비결이 있더라고요. 제가 뭘 보고 염색볼이 바가지죠? 파마약을 뜸풀통한 일본어의 파마약도 파는 방법. 그리고 여기다 탁 적혀버리더라고요. 이거 뭐지? 그럼 나는 뭐지? 저는 호기심 못 찾거든요. 갔거든요. 저는 쭉 둘러보면 알잖아요. 매출 상당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 원장님 결정적인 매출을 교육비에서 갖고 있고 한 번 배고만 30만 원씩 받더라고요. 와씨 나는 뭐야? 그만큼 나를 홍보를 정확하게 지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50대 후반. 아주 잘하고 있어요. 경쟁력이구나. 그리고 몇 번 하다 하면 안 돼요. 저 보세요. 어제 그 제가 용산 쪽에 아이디 거기는 나이가 제일 많은 기자가 32살이에요. 애기들이 왜 저를 부를까? 제가 연령대가 상당히 좋아요.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일 많은 게 3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 요 사이가 저한테 교육 오는 연령대가 제일 많아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애들이 요즘은 우리는 선택장애라는 게 요즘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선택장애. 가서 누구 말 듣고 갔다가 결국 또 고객들은 그걸 명확하게 본다니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걸 꾸준히 하셔야 돼요. 잘하는 것을 또. 대신 기술은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원장님은 혹시 고객을 기술로 대하려고 하지 않았었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술 좋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면 그보다 더 망할 일은 없어요. 진짜. 우리 원장님은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려요. 아주 제 손으로 얘기할게요.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앞으로 더 힘들어요. 진짜. 거기서 버텨서 이겨내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4주 동안 나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계속 제가 아까 그래서 집요하게 묻잖아요. 인스타가 좋냐, 블로그가 좋냐. 못했으면 배우면 돼. 딸내미 좋다, 어디다 쓰냐. 걔는 잘해. 대신 처음에 하면서 애새끼들한테 컴퓨터 그거 좀 가르쳐달라면 더러워 죽겠어, 진짜. 그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게 친하지 않지만, 친해야 돼. 아주 정말 이 먹고 사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 조금만 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포기하시면 원장님 앞으로 어떤 일도 안 돼. 미용보다 더 좋은 직업이었어요. 미용하다가 다른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결국은 갔다가 다 다시 와. 저쪽 아메이 갔다 다시 오고 누수킹 갔다 다시 오고 보험회사 갔다 다시 오고 노래방 갔다 다시 오고 결국은 이 자리를 떠나보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겨운 것 같지만 왜? 남녀노소가 없잖아요. 계절이 없어요. 재고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살아. 아까 얘기했던 그 고객의 마음만 정확하게 읽으시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딱 원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화를 시켜보세요. 내가 결정하시면 안 돼요. 고객이 원하는 걸 맞춰주려고 하루에 한 명이면 돼요. 그 고객 100명이면 그 자리에서 연봉이 갑니다. 진짜 내가 어딜 가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고객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그 용인에서 여기 오는데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럼 뭐 고객한테 문제가 있었을까? 나한테 문제가 있었을까? 내가 똑같이 다른 집하고 똑같이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그걸 똑같이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맞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시면 원인 절대 안 돼요. 사업은 40대 초반에 망하는 돼요. 중반 50대 망하면 집안 전체가 흔들려요. 안 그래요, 원장님? 우리 연천 원장님? 맞죠? 그건 지들이 안 해보면 알 수가 없는 거라고. 버텨. 그리고 거기서 꼭 원장님 나오세요. 그러니까 4주 동안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방안. 연천 원장님? 그럼 며느리가 저기 중에 우리 시어머니 어떤 사람이 빨리 해! 머리를 한번 하든지 제 시어머니 소개라도. 시어머니 어떤 시어머니예요? 좋아요 그러지 말고. 음식은 좋아요? 몰라요. 어쩜 그렇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저렇게 다 똑같아. 자, 원장님은 왜 오셨어요? 근데 저도 요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내가 하여튼 뭐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가서 이거를 어떤가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네, 그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그냥 따라가 볼래? 내 모시다 드릴게요. 그래갖고 이제 3시간 걸려갖고 이렇게 왔어요. 왔더니 온 보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가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근데 저는 슬픈 이야기를 해버렸네. 슬펐나요?
아니 혼내고 그랬잖아 원장님한테. 원장님, 영민 원장님. 아, 이제 이게 여기 왜 왔냐면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요. 제가 미용은 늦게 배우기는 늦게 배웠어요. 늦게 배우고 지금 이제 내가 아까 오면서 이야기 면허증도 늦게 따고 또 그 다음에 기술배우러 간다 해서 그 다음에 안 했어요. 그냥 전부 다 안 했는데 미용증 따고 안 하고 또 우리 집이 있는 자리가 미용실 자리인데 그 미용 새로 이발소 들어오는데 하여튼 그 가게가 한 개 있어가지고 그 가게에서 미용실을 세 줄라니까 미용실 재료상이 그 원장님 뭐야 면허증 있으면 원장님 좀 하시오 그래갖고 새로 또 이제 연구반에 가서 또 한 1년 정도 그래 가서 이제 연구반에 가서 이제 할머니 1,000원 내고 하는 미용실 그거 미용 학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일단은 한번 새로 한번 알아보겠어. 그러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나이가 제일 많은 애가 갔어요. 44. 다음에 우리 원장님은 욕해야죠. 욕을 아닌 것 같아 지금. 아이 그래가지고 거기 한 1년을 미용학원에 이제 연구반에 가서 1년을 이렇게 하다가 할머니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요거 여기 오는 손님은 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겠다. 죽었어. 네? 그래서 1년을 그쪽에 이제 학원비 내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대충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근데 그 학원 선생님이 이제 또 너무 기나요 말이? 아니요.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여기 뭐하냐? 아니 하루에 제일 미용에서 제일 많이 벌어본 게 매출 얼마 올려봤어요? 10만 원. 한 사람한테 제일 많이 받아본 거? 5만 원. 우리가 그래서요. 하여튼 그래갖고 일단은 그 원장 선생님이 가게를 차리길래 그 선생님한테 내 학원비를 낼 테니까 나를 스텝으로 써주세요. 아까 그러면 스텝으로 안 써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비를 선생님한테 내고 나를 스텝으로 써주세요. 그래갖고 한 6개월쯤 다녔고요. 현명하세요. 맞아요. 정말 현명하세요. 네. 아니 만약 그래가지고 6개월 이제 가니까 이제 쓰레기를 씹으면 안 씹히더라고. 그냥 빗자루 안 씹히고 샴푸는 안 씹히더라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듯이 이렇게 이제 손님 하는 것만 조금 그것도 한 6개월 하니까 내 학원에서 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잠실에 1단지에 재건축하기 전에 집 다 뭉개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게들이 다 나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뭐 말이 그래서 그 가게에 그 지하에 이제 슈퍼마켓인데 정말로 냄새가 나고 했는데 찌그러지는데 월세 제일 싼 거 그때 5만 원, 500원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나갈락 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손님 오면 나 지금 처음에서 잘 모른다고 손님 자기들이 가르쳐주면서 일하는데 일단 말 좀 알잖아요. 이렇게 기본은 자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손님들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한 3년 했어요. 3년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만큼. 예, 제가 다 막히는 그때는 알면서 모르겠고 하여튼 뭐 하면 해도 거기에는 이게 조금 천체된 집이니까 조금 거기다 이제 자기 머리는 하죠. 비싼 데 가기는 싫고 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머리가 전부 다 하기 어려운 머리들이 많이 와요. 작은 집.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돈 많이 내고 하는 데는 이제 좋은 데 가요. 근데 이제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처음 하는 집에 이리 와서 해보고 기본은 하네 싶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가르쳐 주더라고. 그거 따라가고 손만 움직이 정말 됐었어.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재수선 아씨가 오늘 책을 한 개 갖다 주면서 아니 책을 하나 갖다 주면서 이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말이 많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여기 언니들한테 다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나 옛날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미용 책 나오는 거 있잖아요. 미용 네. 책 나오는데 보기는 이렇게 보니까 무슨 국민 미용 아카데미 뭐 있더라고. 그거는 뭐 경력이 5년 이상 되고 뭐라 하길래 일단 전화를 걸어갖고 내가 나이가 많고 경력이 안 되는데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학비만 내고 오면 된대. 그래가지고 거기가 학비가 그때 뭐 반학기 뭐 30만 원인가 40만 원 50만 원 해서 내고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막 전부 다 막 미용을 20년 30년 했던 사람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보기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 이해는 가는데 이게 손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제 들어나 보자. 이해는 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그 원장님들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파트로 이렇게 뭐 아이론 파트 배우는 타임이 이렇게 있고 카트는 카트 배우는 때 따로 또 모여서 또 교육을 또 새로 하더라고요. 끝나는 미용실 끝난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따라가보고 저기도 또 학 내라 그러면 내고 재료 사라 하면 재료 사고 이제 그래갖고 이렇게 그 미용실 원장들이랑 이렇게 연륜 많은 원장들 따라다녔어요. 일단 이거 보기만 해도 보고 사람 사고 따라 했는데 일단 손은 안 돌아갔어요. 이제 그래 할 적에 알롱폼을 그때 있잖아요. 따라가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들은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여튼 또 재료도 샀어. 그래갖고 미용실 와서 이렇게 했어요. 손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뭘 두 사람 다 태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있잖아. 뭐 말도 잘 모르지, 손도 안 돌아가지, 이거 뭐 했던 머리인지도 모르지.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다른 사람 한다고 따라 했는데 그 지금 같아서는 꼬마당에서 돈 물어줬어요. 그런데 매직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때는 이건 이제 아예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내가 이거 내 할 처지가 못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지금 현재 연천에서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제일 우리 집에 오는 고객들 손님 연령대는? 70, 60, 70, 80. 그러면 거기 뭐 아이론 이거 말고 오늘 우리 시엄마 머리 해주시죠. 제가 하자는데 그 할매들 머리. 일단 아이론으로 뿌리 살리고 이 컬 탄력 있게 딱 보니까 가는 면모 그 다음에 할매들 패션들 계속하는 모발들 윤기나게 뿌리 살려서 그 파마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래갖고 이래 했어요. 그러고 이건 안 했어요. 그래서 재무상 하시고 이제 뭐 갖다 줘갖고 이렇게 요새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해보니까 이제 조금 있잖아요. 이렇게 감이 오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보니까 이제 선생님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일 기본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사람 거 보고 저 사람 거 보고 저 사람 거 보고 하니까 이해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많이 샀어요. 사가지고 아이롱 사가지고 이제 옛날에 있던 이렇게 배하고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손님이 새로 이제 오면은 이제 좀 만만한 손님이 만만하기보다는 이제 나를 좀 믿어주는 손님이 오면은 이게 지금 내가 요거를 해봤는데 옛날에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시스템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볼래요? 이렇게 해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마가 3만 원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의 한 10사람 정도 했나 보는데 다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실수 줄 수 있도록 약 바르는 것부터 그거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요. 해야죠.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올해 한갑 지났어요? 많이 많아요. 한갑 지났어? 누나네?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왔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좀 죄스럽기도 하네. 예? 그 하루 10만 원도 안 되는 분한테 교육비를 40만 원이나 뺏어버리고 대신 더 주면 되지. 할 수 있는 걸, 더 할 수 있는 걸. 자, 근데 원장님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많아져요? 네? 아니, 우리 그 원장님 얘기 들으면서 그죠?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요.
제가 오늘 파마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그대로 계속 하면 돼. 자, 그러면 충분히 이제 더 들을게요. 자, 우리 원장님은 먼저 교육받았을 때 얻었던 거. 저 더블려나요. 떠올려라. 그게 왜 좋으세요? 가느다란 모발이나 가르마 부분이 네. 가라앉거나 벌어졌던 부분이 볼륨이 네. 사신다고 좋아하셨어요. 자, 그리고 지난 기수하고 이번 기수하고 내용이 달라요? 똑같아요? 같아요. 한 글자도 안 틀리죠? 네. 나이에 상관없이. 그죠? 근데 원장님 이게 사주 가지고 감만 잡고 이게 내게 만들어지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기만 하니까 이게 내가 습득한 게 100% 습득을 한 건지 50%를 한 건지 뭘 잘못 알아듣고서 하는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재차 이제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받아들이려고 지금 다시 온 거거든요. 그죠? 네. 근데 뭐 현실적으로 이 내용이 여기에 그렇게 여기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현실적인 내용 오늘 배워서 내가 내일 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1년에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모발 내가 못하는 건 아니래도 매일 당장 많이 쓸 수 있는 고객을 하자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장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지금 다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모든 일반 펌이 됐든 할머니 펌이 됐든 매직이 됐든 디지털이 됐든 이거 안 보면 거의 뭐 파마 원하는 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발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생각은 좀 빨리 버렸으면 좋겠어요. 쉽고 빠르게 손상 없이 끝낼 수 있는 파마 방법 찾지 마요. 없어요. 거기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애쓰지 말고 기왕에 할 거다라면 빨리 내 걸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2번, 3번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새로운 정보를 가져가지 말고 내 걸 만들어라. 내 게 없어서 그렇다라고 제가 꼭 얘기하잖아요. 지금 정말 나만의 기술이 몇 가지나 있을까? 그죠? 그거예요. 동생. 네. 자기소개하고. 저는 13기 학생 최선수입니다. 파마 좀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어떤 게 좋은가요?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엊그제 야오닝성에서 온 사람 내가 31명인가? 야 근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명사예요. 그 중에 눈에 진짜 딱 들어오는 명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역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 자기 건물에서 미용하려고 했고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음가짐이 달라. 사람을 평가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조금 덜 된 미용사들은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나 그걸 평가를 하려고 해요. 아니 이 귀한 시간에 와서 나 평가해서 못 했을 건데. 그러니까 다 좋은 거 말고 제일 좋은 거.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 먼저 교육 받고 나서. 신심도 많이 기술대에서 많이 확산되고 네. 손님들한테도 소개 좀 많이 받던가요? 와요? 네 지금 뭐 가격은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갔어야 하는데. 네, 그 다음에 고객하고 상담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야 하면 아무래도 제가 그 말투 그걸 빨리 받으면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오늘 하루 종일 말해. 계속 말해. 계속 말해 여기서. 이거 사람과 사람들 원학 육교 들남 사 바람 사람과 사람들 교육하고 계속 해야 돼. 그걸 누가 가르쳐? 그거 앞에 있는 거 읽어봐. 아니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이뻐요, 그죠? 내가 어디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쉬워요, 그죠? 저렇다고요. 만약에 나 알아. 나중에 진짜 고양이들 어디 가서 굉장히 자기 역할 충분히 할 거다라고. 이걸 안 하고 어떻게 내 걸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저런 정신 정도는 생각 정도는 가져야 돼요. 남의 거를 내가 가져가서 내 걸 만든다는 거. 요즘 왜 가르쳐 주는데도 안 하려고 하냐고. 제가 아무리 백날 첫날 가르쳐 주면 뭐래요?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지났을 때는 내 걸 여기 먼저 기수들 내 걸 딱 만들어가고 딱 버티고 있는 거 봐요. 벌써 모습부터 달라지고 목소리가 톤이 달라져 있잖아요.
굉장히 고민하다가 막 망가지고 뭘 하다가 나중에 딱 내 걸 만들어 쓰는 순간 벌써 인상이 확 달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맞다라고 제가 물어보면 딱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 똑같은 고민. 그러니까 뭔가 조급증, 내가 하던 습관대로 하던 것, 이것 때문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쪽에서 얘기했던 파마에 대한 기초, 기본 정도는 내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주 재수없는 얘기지만 우리 집에 오는 고객,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온 고객조차도 나는 내 스스로 수준을 가리고 있지 않았었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손님 돈 없는 걱정을 해요? 더 이뻐지게, 더 자신감을 실어주면 그게 매출인데. 나는 그쪽으로 고객을 내 스스로 평가하지 않았었나?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카락, 불결한 물질을 만지는 그런 미용사 아니에요. 사람 팔자가 달라지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 사람한테 자신감만 줘요.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여자지. 여자들의 공통점은 어려 보여야 되고 무조건 이뻐야 돼요. 남자들은요 무조건 잘생겨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만의 컴플렉스가 있다니까요. 그걸 아주 마음 다치지 않게 끄집어낼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이제 술 마는 거 알지? 손상된 거 알지? 손님 머리에다가 빗을 딱 꽂아놓고 봐. 그걸 사진 찍고 앉아있으니 그 고객이 기분이 어떨까? 그런 것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손님이 나한테 그거 사진 찍어갖고 여기다 내 올리는 그 모델로 온 거 아니잖아요. 내 돈 쓰고 내가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손님을 내 홍보 수단으로 알고 가끔은 그런 미용사들이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고객 입장에 그러니까 얼굴을 다 가리고 막 그 웃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헤아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다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뭐 기술은 기본이. 그 다음에 뭐 공통점 다 나왔어요. 문제점들. 그러니까 우리 미용인들한테 나 스스로의 문제지 고객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집에 돈 쓰려고 왔는데 그 귀한 고객이 뭐 VIP가 있고 VVIP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급을 딱 나눠버리잖아요. 안 됩니다, 진짜.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요 내용 제가 쭉 풀어드릴 거고 오늘 언니가 파마를 하실래? 제일 큰 언니가 파마를 하야지. 네, 파마 한번 해주고 파마하는 고객들이 느낌이 어떤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며느리 오케이?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인원이 많아서 막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단 개인 뭐 이런 저기가 아니고 어떤 누군가는 쓴소리를 할 줄도 알아야 돼. 우리는 지금까지 뭐 그냥 그렇게 다 예스 소리만 들었지 노란 얘기를 좀 못 들어서 가끔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딱 이야기하고 잘못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바르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그것도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젊은 미용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쌈났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느 우리 원장님 와서 옛날에 기술을 저는 주구장창 기술만 내고 하루 종일 몽둥이 붙잡고 매직기 붙잡고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내가 교육을 시켰거든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때 비염이 온 거고 가발을 막 하고 30cm 잡아주고 때려가면서 진짜 때렸어요. 정말로 이렇게 와서 다보고 변했다잖아요.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느냐고.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데 저한테는 저를 먹고 살게 해드리는 분들한테 왜 제가 욕을 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나를 못 볼 때 누군가 나를 보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미용 절대로 포기하면 우리는 죽어야 할 건다. 알았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빨리 가면 되는 겁니다. 묻지 마! 정도로. 그래서 5분간 저기 하고 오늘 문경에서 오신 분 파마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둘이 콜라보로 파마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한잔 드시고 빨리